시사 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천안함 사고로 백령도를 찾은 이명박 대통령은 해군 참모총장의 브리핑 중 위기시 최전방을 찾은 국가원수는 자신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이미 평양을 다녀온 대통령이 두 분이나 있고 지난 대통령은 전쟁 중인 이라크의 아르빌까지 갔다 왔는데 말이죠. 정말 대단한 건 이런 겁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고의 와중에도 자기 자랑을 그렇게 불쑥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와 재미를 장악한다. 김용민의 시사 장악 퀴즈.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시사 퀴즈쇼. 김용민의 시사 장악 퀴즈. 오늘도 단가가 저렴한 김용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예전에는 18개월 공익근무 요원 그 경력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대통령부터 군대를 안 갔다 오니까 아주 부가가치가 부쩍 올랐습니다. 국무총리도 안 가셨고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국정원 안보 책임지는 분 중에 한 분이 국정원장도 안 가셨습니다. 예. 나머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실장도 안 가셨고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정책실장, 경제특보, 환경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감사원장 이분들도 군대를 안 갔다 오셨습니다. 예. 전쟁 나면 난리가 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중요한 회의를 하면 예. 미필자 동호회 같은 분위기가 날 것 같아요. 다들. 오늘 아주 특이한 분들 두 분이 나오셨어요. 예. 네, 하시는 일이 특이한 게 아니고 이 조합이 특이합니다. 저희가 신종 데이트 코스다 라고 얘기를 한 이후로 갑자기 남자 커플만 연속으로 나왔잖아요. 예. 저희 그 제작진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커플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커플 응모자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남녀를 강제로 커플을 만들었어요. 지금. 일종의 맞선 코스로 지금 변했는데 예. 간지는 조금 불륜 간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도 불륜간지입니다. 예. 한 분은 가정에 계시고 예. 네, 한 분은 돌아오셨답니다. 돌아오셨습니다. 예. 자,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선 소개해 주시죠. 본인이 하는 일을. 예, 저는 분당에 사는 김씨 아줌마고요. 하는 일은 건설업으로 밥 먹고 삽니다. 건설업. 여기까지만 나왔어도 별로 안 이상한데. 네. 저는 건설 쪽에 어떻게 조합을 이렇게? 예. 이쪽은 분당 예. 사시는 곳이 저는 고양시예요. 일산. 일산. 분당에 각각 예. 양대 그 초대형 신도시. 저희가 신도시에서 각각 그 건설 토목 쪽에. 어쨌든 그러면은 덕분에 좀 살림 피셨어요? 이명박 시대에? 먹고 사는 건 뭐 그만한데 정신이 황폐해져 가고 있어. 제가 안 보던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시대의 상징 산업에 종사하시는 두 분을 저희가 모시고 그러면 자,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역시 우리밀 피자와 유기농 차 상징입니다. 라피자. 요거 나오신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릴 만한데 네. 가게는 크지 않아요. 그런데 광고를 줘서가 아니라 정말로 맛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이랑 일부러 굳이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기에 나온 출연자분들이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러면은 주방장님이 직접 요리를 해서 내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거기 있는 모든 요리 다 먹었어요. 네. 아주 싹쓸이를 했습니다. 네, 꼭 가보실 만하다. 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찾아가서 장학 퀴즈 보고 왔다. 그럼 틀림없이 뭔가 서비스를 해줄 겁니다. 예. 논현동 65에 24 1층입니다. 512에 0320. 예. 자, 또 이 라피자의 또 파트너입니다. 리시티 이게 몇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값있고 또 세계인들이 즐겨 마시고 또 유기농인데다가 유기농이 보통 유기농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유기농이가 아니라 반경 50km 이내에 농약을 뿌리지 않습니다. 예. 멋진 그 유기농, 미국 유기농 인증에다가 공정무역 인증까지 받은 리시티. 특이사항으로는 네. 리시티 취급하는 사무실이 주차 빌딩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안양구 동안동 평촌동에 있는 이
컬러힐 주차 빌딩 118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자, 리시티가 또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 이수연 씨가 보내주신 명조죠. 예, 그렇습니다. 건투를 빈다. 예. 무소유의 버금가는 책이라고 본인은 말하고 싶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이수연 씨의 이렇게 보내주신 건투를 빈다 오늘 상품으로 걸었고요. 참고로 자, 제가 쓴 책이고요. 예. 자, 그리고 역시 명저입니다. 명저. 10만 부가 넘었습니다. 10만 부. 10만 부가 광고도 넘었는데도 없이. 학교 도서관에서 구할 길이 없습니다. 서로 대출해가지고. 워낙 재밌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잡으면은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삼성을 생각한다. 사회평론에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선물인데 김용철 변호사가 쓴 책, 예, 삼성을 생각한다. 10만 부가 넘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또 이 그 도서출판 참나무 대표님이 저희 시청자입니다. 애청자입니다. 이분이 그 저희 시사장학 퀴즈를 보다가 독도 얘기가 나와서 독도 관련한 크로징 멘트로 또 화제를 모았던 MBC 신경민 앵커의 책 협찬해 주셨습니다. 신경민 클로징을 말하다. 오늘도 선물로 요즘 걸어놨습니다. 책이 점점 많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현금을 선호합니다. 예, 책도 좋지만 예, 상품권도 선호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현 시대 MB 시대를 강렬하게 풍자하는 연극 낫병동의 매미들. 예. 낫병동의 쥐들이 아니라 낫병동의 매미들. 예. 배우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지만 관객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박장대소하는 포복절도극. 예. 알고 봤더니 이 연우무대 소극장인데 연극 중에 최루탄을 살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보는 그런 연극이다. 예, 농담이고. 강제로 예, 농담이고. 예. 그래서 오늘 또 이게 티켓이 잔뜩 왔습니다. 오늘 마구마구 살펴하겠습니다. 또 전투형 달빛 요정, 예, 프로토타입 A 이것도 오늘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머니 플랜이라고 마지막으로. 머니 플랜 어디 갔죠? 네. 머니 플랜이? 여기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예, 머니 플랜 하이라이트입니다. 저희 상품에 예, 가계부를 대신 써주는 머니 플랜 1년 이용권. 예, 공인회계사도 쓰고 있으며, 예, 세무사도 쓰고 있는. 세무사도 쓰고 있으며, 예. 그리고 카드를 쓰거나 네. 혹은 통장에서 입출금이 하면 음. 자동으로 모아서 가계부를 작성해 줍니다. 우리 두 분께 너무나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업을 하시니까 네, 특히나 필요하시겠네요. 예. 저희 사장님이 제가 딸 낳았다고 10만 원을 이렇게 축의금을 보내오셨습니다. 10만 원을. 예, 그렇습니다. 저도 낳겠습니다. 10만 원 받으려고. 예. 저도 열심히 낳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잘할게요. 예. 자, 그럼 퀴즈로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퀴즈 함께 보시죠. 1번 문제입니다. 해군 천안함 침몰 사고가 터지자 청와대에서 안보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만약 계급별로 서열을 매겨 이른바 출빠따를 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얼차려를 받게 될까요? 1번 김태영 국방부 장관, 2번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 3번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 4번 이동관 홍보수석, 5번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하나, 둘, 셋. 5번. 5번. 어떻게 하셨어요? 이 어려운 문제를. 자, 일단 그 대단합니다. 안보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이분들의 그 명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 대장 전역, 그리고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 공군 중위, 그리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중위,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관 홍보수석인데 병장 36개월 다녀왔습니다. 네. 그리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상병, 김성환 외교안보 수석 같은 경우 일병 14개월 다녀왔습니다. 예. 나머지는 미입니다. 그러므로 군대에서는 바로 위기수가 예. 맞다를 때리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 이명박 대통령이 군대를 아주 안 간 건 아닙니다. 네. 갔다가 퇴출당했어요. 예전에 그 대선 후보 검증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안에서 이제 했었던 건데 그 자료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후보께서는 병역을 필요하시지 않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왜 군대 안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군대를 무척 가고 싶었습니다. 갈 수만 있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아마 갔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 입학을 하고 저는 이태원 재래시장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환경 미화를 하면서 다녔고 제 어머니는 그 시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2년간 그 일을 하니까 힘이 들어서 좀 쉬고 싶고 그 기간에 군대를 가고 싶었습니다. 군대를 가서 논산훈련소에 도착해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마는 뜻밖의 제가 기관지 확장증 다른 기타 몇 가지 요인으로 퇴출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군의관에게 치료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군대에 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논산훈련소에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증상이 좀 있으십니까? 지금은 그 증상은 없습니다. 흔적은 남아있지만은 완쾌되었다고 합니다. 괜찮으셨습니다. 이분이 저 현대 들어갔었죠. 현대 들어가서 기관지 안 좋으신 분이 말술을 드셨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래서 나중에 그래 물어봤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말술을 드셨다는 분이 무슨 기관지냐 그랬더니 그때는 정주영 회장이 끝까지 마시는 사람을 뭐 하여튼 높이 쳐준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의지를 갖고 끝까지 마셨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눈물이 나네, 눈물이 나. 예. 근데 이 천안함 사건 나니까 예. 조선일보, 동아일보 난리가 났어요. 예. 특기 나왔어요. 특기. 증거는 없어요. 예. 증거는 없는데 뭐뭐라고 한다면 뭐라고 한다면 만약에 북한의 의도된 공격이라고 한다면 해놓고 막 그 나머지를 다 기사로 씁니다. 그 나머지를 마치 북한의 공격이냐. 특기 나온 거죠. 심지어는 조선일보 칼럼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뭔가 감추는 것 같다. 자기들은 증거가 없으니까 일단 가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을 기정사실로 막 기사를 쓰죠. 특기입니다, 특기. 네. 그래놓고 그게 아니라고 밝혀져도 절대 사과하거나 네. 아니었단다 말은 하지 않는. 네. 정부 자체도 그렇잖아요. 일단 무슨 일이 터지면 오해다. 그런 적 없다. 너희들이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증거를 들이밀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태도가 돌변해서 찍어 누르죠. 그리고 이제 정 분리해주면은 입을 닫습니다. 그 사이에 또 나경원 의원이 문법 해설을 한번 해주고 대통령이 질책을 합니다. 어느 순간 심판 받는 사람에서 심판하는 사람으로 돌변을 해요. 또 조중동 이걸 추앙해 줍니다. 상황은 정리됩니다. 예. 미 국무부에서도 북한과는 무관한 것 같다고 발표를 했는데 예. 조선일보들이 자기들이 무슨 레이더가 있어 뭐가 있어. 아니라는데 왜 자꾸 중앙일보는 또 이러더라고요. 중앙일보는 뭐냐면은 미국이 예전에도 말은 그렇게 해놓고 결과는 달랐다.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지금 육자회담을 계속 말하자면은 성사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정치적 고려를 하는 수도 있다. 이 말하자면은 실체적 진실은 북한이 공격한 게 맞는데 미국이 중국, 북한과의 관계에 어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북한이 공격했는데도 눈 감아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부품을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죠? 어떻게든 아니 우리 군의 잘못이거나 우리 군의 실수거나 과오거나 뭐 사고였다고 하면 이 지방선거가 곧 있는데 또 뭐 군 기강 회의부터 시작해서 군 기강을 사실은 책임을 따져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청와대가 최종 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인데 이런 상황은 이게 이제 선거에서 불리할 것 같으니까 북풍이 필요한 거죠 지금. 없는 걸 일으키려고 지금. 지금 그 시청자 문제 등도 지금 그 안에 배에 지금 사람들이 좀 살아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는. 제가 또 지금 방송 나가는 때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때까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 지금까지는 그랬죠. 그런데 먼저 더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언론이라 대해서도 그런 데서 그리고 시청자 가족들에 대해서도 그 아픔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가장 뭐랄까요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은 이 배를 찾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느냐. 사실은 그 떨어져 나가는 그 한비 부분도 해군이 찾은 게 아니에요.
어선이 찾았지. 어선이 찾았습니다. 어선이 찾았습니다. 어선이. 예. 그리고 그 어군 탐지선이라고 하죠. 네네. 어군 탐지선이 아니라 해군 탐지선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그분이 인터뷰를 한 걸 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아니 이거는 사실 그 어선 몇 척만 있으면 그 지역을 확 훑으면 그리고 침몰한 지역에서 100여 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었거든요. 결국 예. 발견된 곳이. 훑으면 금방 나오는데 왜 이걸 며칠이나 기다려서 네. 안 찾았는지 모르겠다. 이 대목은 이상해요. 저도. 다른 그런데 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김태형 국방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거 거기 있는지 알고 있었다. 네. 뭐야 그럼 이게 도대체? 그런 얘기를 했죠. 국회 네. 국방위에 가가지고 네. 우리도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네. 그럼 왜 안 찾은 거야? 왜 안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랬더니 국방부가 이제 뭐라고 해명했냐면은 대략적인 위치를 얘기한 거지 꼭 그 지점이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일반 그 통통배 어선들도 망망대해를 무작정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좌도 위도를 그걸 구분을 해서 바둑판 알처럼 이렇게 해서 경계를 표시하면서 자기가 지나가는 그 해로를 다 그걸 모니터링이 되고 그게 또 기록이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 뭐 48시간이 지나도 찾지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이게 네. 못 찾은 게 아니라 안 찾아는 거야 찾은 건데. 사람이 거기 살아 있는데 안 찾았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그 거꾸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추정입니다만은 어차피 거기 생존자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고 우리는 확인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네. 물론 추론에 불과하지만 언론에서 나오기로는 음. 함장의 발언이라든가 갑자기 사라져서 뭐 어떻게 된지 몰랐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고가 뭐 예를 들어서 물이 계속 침수되고 있었는데 그렇게 침수되고 있다 보니까 근해로 이동하다가 자기들 예상하고는 다르게 너무 급격히 배가 이렇게 폭삭 되어서 사실은 그때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사건은 명확한데 그 사건을 다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 못하는 거겠죠. 그렇죠. 뭔가 이제 의도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요즘 국민들이 너무 똑똑해지다 보니까 찾아낸 거지. 발표도 안 했는데 게시판 인터넷 게시판 보면 난리가 났어요. 내가 해군에 근무했던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이더 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전문가가 다 등장해가지고 추리를 하고 있는데 이 추리를 읽다 보면 결국은 가장 그럴듯한 스토리 중에 하나가 배가 노후해서 이렇게 뭐 실업하게서 절단면이 깨끗하다 보니까 왜냐면 어뢰나 이랬으면은 터졌으면은 아 그럼요. 네, 수심이 낮다 보니까 예. 물고기도 죽어도 둥둥 떠야 되고 진흙도 막 올라와야 되고 뭐 해초도 둥둥 떠다녀야 되는 아무도 게다가 없잖아요. 또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화상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화상 입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해군에 근무했던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비상사태였고 그래서 회의를 하려고 다 모였던 거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지휘부들만 그래서 그 사람들만 한꺼번에 일거에 구출이 된 거고 나머지는 사실 그런 회의석상에 참석하지 않는 사병들만 희생된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간 그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해군의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대망신이죠. 망신이기도 하거니와 사실 군이 이걸 숨기려서 스토리를 마사지 하려고 하는 건지 네. 아니면 군의 보고를 받은 네. 사실은 청와대가 마사지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예. 이 마사지가 그렇게 가정한다면 추정해 본다면 뭐 조선일보다 잘하니까 우리도 해봅시다. 한다면 예. 이거 죄죠. 엄청나게. 죄죠. 그러니까 벙커 안에 들어가서 범죄입니다, 11시간 범죄. 동안에 이국리를 했다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해서 만약에 이게 마사지한 게 맞다면 말이죠. 저희는 조선일보 방식을 잠시 따라해봤을 뿐입니다. 우리만 탓하지 마. 맞다. 근데 또 제가 출연할 때는 보면은 군 당국자들하고 그 정부 측하고도 뭔가 좀 사인이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시국을 위장해서 벙커 안에 들어가서 4번이나 안보회의를 하고 그리고 뭐 전 경찰의 비상 대령 때리고 아니 구출하러 가야 되는데 왜 그 지하 벙커에 들어가냐고 지금. 땅 타고 그지 여러 번 벙커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지하를 좋아해요. 그쪽 분들이. 자, 선물 골라주시죠. 저 크로징을 말하다. 크로징을 말하다. 또 오늘은 선물 너무 많. 때문에 두 개를 올랐어요. 저는 그럼 이거
컨트롤이나. 불빈다. 예. 역시 명절 알아보시네요. 불쌍해서 하나 고르셨습니다. 사성을 생각한다 제가 사서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거 또 고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2번 문제 함께 하시죠. 2번 문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했던 발언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골라주세요. 1번 나도 물속에 들어가고 싶다. 2번 해군이 초동 대응을 참 잘했다. 3번 위기 때의 최전방을 찾아온 국가 원수는 내가 처음일 것이다. 4번 백령도에 왔으니 꽃게는 먹어주고 가야지. 5번 사망한 걸로 나타나면 전사자로 처리하라. 하나, 둘, 셋. 필사 4번이요. 4번. 근데 저는 말이죠. 이게 참 놀라웠어요. 요런 상황에서도 자기 자랑할 생각이 났을까? 내가 처음이야! 이런 거거든요, 지금. 네. 그 해군 참모총장이 그 독도함이었나요? 아마 거기서 브리핑을 하는데, 가판이었던 거 그랬던 걸로 아는데. 그럼 심각한 얘기 하고 있는데, 내가 처음 왔잖아, 내가. 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교양의 문제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사실은 말이죠. 네. 이뽕 현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뽕 현상이 뭐냐? 이명박 대통령만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주변 측근들도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차명진 의원이 얼마 전에 라디오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MC가 이제 한수진 씨인데 그 양반이 이걸 물어봤어요. 중국 스촨성 지진 같은 경우에는 원자바오가 훌륭한 지도력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우리나라엔 왜 원자바오 같은 그런 지도자가 없는가 했더니 차명진 의원이 천연덕스럽게 아니 왜요? 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요. 백년도 가셨잖아요. 네.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원자바오입니다. 예.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예. 또 일설에는 그 독도함을 띄운 이유가 헬기가 앉을 수 있는 너무 때문에. 너무 자세히 하시는 것 같아. 이분 시사 평론가신데 기본적으로 보니까 댓글 다 읽으시는군요. 이 설은요 기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독도함이 떴다고 하니까 기준들이 추리를 했어요 인터넷상에서. 아니 그러면은 그거 헬기 타고 가려는 거 아니야 또 거기? 사람들 복잡한데 지금 한참 바쁜데 그 얘기를 인터넷상에서만 했습니다. 기사가 되진 않고. 그 사실 대통령이 현장에 뜨면은 네. 민폐입니다. 대통령이 가서 구조하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딱 와서 브리핑을 해야 되고 의전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자꾸 이게 노무현 대통령 띄워주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글도 올라옵니다만은 태안 그 사고 났을 때 소리 소문 없이 왔다 갔어요. 예.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바로 요런 과로 예. 그 반기문 네. 유엔 사무총장이 결국 이제 경합 끝에 사무총장이 됐는데 그러는데 이제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음악회가 기획이 됐어요. 네. 음악회가 기획이 돼서 그 음악회에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하는 걸로 네. 이렇게 이제 밑에 사람들은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이 안 간다고 그랬답니다. 거기 주인공은 반기문 사무총장인데 내가 거기를 가서는 안 된다. 요런 거 하고 여기까지 가서 내가 처음 왔지 백령도는 요런 거 하고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누님은 저희야 직업이니까 신문을 읽고 댓글까지 다 읽지만 누님께서는 어쩌다가 그렇게 댓글까지 다 읽는 이런 극심한 그런 증상에 시달리고 계세요. 토목 사고를 하시는 분이. 특히 요즘에 보면은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조중동도 보고 한경호도 보고 다 봅니다. 신문을. 그리고 뭐 인터넷 신문도 다 보고. 근데 중요한 정보는 댓글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얼마 전에 뭐 그 함선 뭐 피로파괴 이것도 사실은 댓글부터 이게 얘기가 나왔던 게 전문가인 양반이 장문에 글을 올리면서 이게 이슈가 된 거거든요. 그러더니 한 3시간 만에 YTN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참 보면 말이죠. 인터넷에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면은 통제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죠. 하지만 그렇죠. 기사들은 기본적으로 통제된 정보입니다. 자기 검열도 하는 데다가 예. 정확한 사태가 어떤 건지 모두 다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예. 정보가 통제당하니까
사실은 그 분야에 있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조금씩 정보를 모으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집단 지성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스토리를 막 만들다 보니까 예. 이 가능성 제거, 이 가능성 제거 하다 보니 남은 것 중 몇 개 네. 중에 유력한 설 중에 하나가 이제 피로 파괴다.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역으로 만약에 피로 파괴였을 경우 스토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또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해군의 예. 군함이 예. 낡아서 예. 지 혼자 분질러졌다고 생각해봐라. 예. 이게 국제적 만신 아니겠냐. 그렇죠. 예. 그러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의 해설도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 해군이 초동 대응을 잘했다고. 예. 요건 아니잖아요. 예. 적어도. 초동 대응을 못했다고 지금 난리난 거 아닙니까? 예. 뭘 잘했다는 건가? 그 이명박 대통령도 결국 통제된 정보만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은 그 공개하지 않고 예. 청와대가 혹은 군이 같이 마사지할 동안 기다린 것이 잘했다는 얘기인지. 네. 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양반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용어라든지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근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못 알아들어서 하는 생리를 모르고 장관한테만 보고받으니까 장관이야 자기 뭐 반성하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잘한 얘기만 하겠죠. 그러니까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요 얘기도 있습니다. 북한의 움직임 갑자기 뜬금없이 북한의 움직임이면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명박 대통령이 살짝 얹었어요 또. 예. 그거는 이제 저 보수 그 눈치를 보시는 거고 그런 식으로 몰고 가지 않느냐라고 막 그 사이- 그났 그 사이에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는 일본 교과서에서는 벌써 실었던데. 네. 지금은 곤란히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안 기다려. 일본은 지금이 때다 뭐 이렇게 혼수를 부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서해에서 아주 애먹고 있는 상황에서 동해를 도발했습니다. 예. 제가 근데 기사를 읽다가 북한 움직임에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댓글 중에 너의 움직임부터 철저히 감시해주겠다. 자, 피곤해서 못 살겠다 우리가. 그런 댓글이. 네. 우리가 이미 지난 일이긴 하지만 2007년 생각을 좀 바로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동영상 한 편 보시죠.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저 영상 유명한 영상인데 저거 말고도 더 있다는 거거든요. 아. 네. 공식 석상에서 바지춤을 이렇게. 또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 국군의 날 행사에서 컵하고 일설에 의하면 당시 방송사들이 그동안 이제 네. 받은 스트레스를 예. 거기 담아서 엿을 먹였다는 그렇게 잡지 않아도 되는데 잡았다는 일설도 있습니다만 예.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자 선물 라피자가 있어. 라피자. 예. 하나 더 하십시오. 저 신경력. 아 예. 잘 예, 나갑니다. 잘 나갑니다. 클로징을 네. 말하다 그리고 라피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져서 이 좌파들이 이 북한의 친북 종북 세력들이 불교에도 좌파 불교, 천주교에도 좌파 천주교, 판사도 좌파 판사, 교수도 좌파 교수들 막 여기저기서 들고 나니까 정신이 없는데 군대 안에도 좌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군대 안에서도 좌파들이 고의적으로 폭탄을 터뜨려서 배를 갈라놓았다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김성광 목사가 과거에 했던 발언 가운데 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1번. 전 대통령 김대중 등을 때려잡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이다. 2번. 석가모니는 가출한 남편이다. 혼자 깨닫는다고 처자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 3번. 나라가 병들다 보니 부자를 존경하지 않는다. 4번. 5만 명의 간첩이 5만 교회 목사를 독침으로 찔러 죽일 음모를 세우고 있다. 5번. 불교는 불행하고 유교는 유감스럽고 이슬람교는 이상하고 무당은 무식하다. 하나 둘 셋. 비싼 1번. 1번. 정답 3번. 3번. 비싼 2번. 2번.
정답 예. 5번. 5번. 4번 하겠습니다. 4번. 틀렸습니다. 답이 없어요. 다 했던 다 말입니다. 했다고요? 설마 저런 말을 했어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은 네. 김대중 등을 때려잡는 게 내 기도 제목이다. 그리고 뭐 풀워딩을 하면은 김대중, 김일성, 김정일 때려잡는 게 내 기도 제목이다였고요. 석가모니는 가출한 남편이다. 혼자 깨닫는다고 처자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 나라가 병들다 보니 부자를 존경하지 않는다. 5만 명의 간첩이 5만 교회의 목사를 독침으로 찔러 죽일 음모를 세우고 있다. 4번은 진짜 웃깁니다. 다른 도 웃기지만. 이건 장난이에요, 장난. 설교가 아니라. 5번. 불교는 불행하고 유교는 유감스럽고 이슬람교는 이상하고 무당은 무식하다. 예, 요거. 예. 아니 뭐 좌파 군인이 배를 폭파시켰다. 이런 발언은 사실은 예. 종교인이라는 보호막으로 이해해 줄 수 없는 수준이잖아요. 이건 정말 폭력적인 발언이고, 아니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쟁이가 배를 폭파시킨 거야 네. 이렇게 말했다면 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분이? 그런 거나 마찬가지 발언인데 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가 크다는 것이죠. 네. 제 만약에 처남이 있어서 계속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면은 처남을 집에다 묶어둘 것 같아요. 이분을 처남으로 둔 분이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입니다. 예. 김성광 목사의 누나의 남편이 조용기 목사예요. 잠시만요. 예. 전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해와 예. 여러 가지를 돕기 위하여 말씀드리자면 김용민 씨가 예.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는 기독교를 싫어하거나 미워해서 하는 문제거나 발언이 아니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다시 욕을 하시죠. 예. 아니 또 저 김성광 목사가 말이죠. 그 불교를 깨부수고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 기독교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는 남자들은 전부 다 싸가지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근혜 전 대표는 결혼을 해서 남편을 섬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편을 섬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사건건 대든다. 그 분이 이번에 이제 예. 그 좌파 군인이 배를 폭파시켰다는. 이거 누가 신고 안 하나요? 그 이야기는. 이건 정말 아유 참 부끄러워서 참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그런 설교를 듣고 그 교회 이렇게 예수님에게 뭐 헌금을 한다는. 이 양반 잘 나가요. 네. 정말 잘 나갑니다. 이 교회 너무 굉장히 크고요. 부자 교회입니다. 또 이 교회만큼 또 큰 데가 있어요. 기도원이 있습니다. 강남 금식기도원이라고 그 청평 가면이 있는데 대박입니다. 예. 사실 요 설교는 저희 어머니가 그 기도원 가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야 내가 들어도 기가 막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뉴스앤조이라고 기독교 그 인터넷 신문 편집장을 하고 있었는데 후배 기자에게 그 동영상 보고 취재기를 써서 올려라. 그래서 이렇게 나온 기사였습니다. 아니 성경에는 사실은 예. 마음이 가난해야 하고 부자는 뭡니까 그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갈 것만큼이나 천국에 가기 힘들고 기본적으로 그런 사실은 생각과 그 설파를 하고 있는데 교리를 여기서는 부자를 존경해야 하고 부자를 욕하면 안 되고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나라가 잘못돼서 부자들 욕한다고 그러고 돈을 숭배하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이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참. 거지가 왜 거지인 줄 아느냐.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지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평등이 있다.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 옷도 싸고 비싼 게 있는 것처럼 학교도 차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게 분입니다. 너무나 기독교적이지 않은 분인데 예. 너무나 성공적인 기독교 목사로서 네. 너무나 큰 교회를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큰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네.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하여튼 분명히. 저희가 예. 여기서 종교 문제는 항상 민감하니까요. 네. 저희가 기독교를 원래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배경하에 이런 공격을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너무나 말이 안 되기 예. 때문에 제가요. 상식을 벗어난 겁니다. 이것은 제가 종교와 상관없이. 목회자 자녀에서 자란 것도 있지만은 또 교회를 다녔고 술 담배 안 합니다. 그리고 헌금 꼬박꼬박하고 네. 그리고 신학과를 나왔습니다. 네. 어디 가서 전도사 소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고 예. 그러니까 이런 자격이 되는데 예. 그러나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지. 예, 이거 그렇죠. 정신 착란이라는 거지. 이거는 상식과 몰상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아, 실컷 욕했어요? 예, 자, 우리 저 상품. 둘다 못 맞춥니다. 아, 둘 다 못 맞춰.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드리죠. 둘 다 고르세요. 예, 오늘 그 선물 다 많아요.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 아, 일단 아까 그 저기 네. 뭡니까 그 연극 공연 연극 공연. 요거 표가 많습니다. 표가 많습니다. 표가 많으니까 강제로 할당하세요. 강제로 한 5장씩. 아, 6장 필요하십니까? 예. 한 5장씩 드리겠습니다. 네, 강제로 5장씩. 할당하고. 예. 네. 역시 5장 드리고. 자, 그리고 기분이다. CD도 드리고. 예. 자, 그리고 머니플랜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머니플랜. 저희 뭐 찾으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드릴게요. 머니플랜까지. 예. 못 맞추시면 이렇게 상품이 많습니다. 예. 어차피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예. 예, 콩가루 퀴즈 다음 나가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주호영 특임장관이 천안함 침몰 다음 날 KBS의 전국 노래자랑 녹화 현장에서 노래를 불러 구설에 올랐습니다. 주호영 장관이 부른 노래는 일본의 강제 통치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대제의 항구 2번 임을 위한 행진곡 3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4번 전우야 잘 가라 5번 잘 가세요 잘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1번. 야. 자, 이 대지의 항구가 논란이 되는 그 노래지요. 이 조선인의 만주 이민을 장려했던 친일 영화 복지말리라는 그런 작품의 삽입곡입니다. 이 복지말리라는 영화가 1941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탄생했던 그 해에 이제 개봉됐던 영화인데 이 영화가 나온 1941년은 일본의 이런 아시아 침략에 아주 본격화되던 그런 시기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시기에 그 만주로 가라. 예, 만주를 꿈에 어리는 항구, 또 유자꽃 피는 항구 이렇게 미화하는 그런 가사를 담고 있는데 이거 생각 없이 불렀던 겁니다. 그 난중에 말이죠. 제 기억으로는 그 2006년이었던가요? 예, 2005년이었던가요? 그 수재민 예, 큰 호우 때문에 수재민 났을 때 네, 당시 이해찬 총리가 예, 골프를 쳤습니다. 예, 뭐 일정상 잡혀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당시 조중동이 달려났어요. 사실은 이해찬 총리가 그때 그 건으로 사실은 겸사겸사하여 물러났거든요. 그거하고 이거 비교하면 이게 더 커요. 네, 노래를 부르고 있었으니까. 네? 수재민은 자연의 재해지만 이건 이제 군에서 사람도 훨씬 더 많이 죽고 그러나 조중동에는 나지 않는다는 거. 전혀 안 났습니다. 예. 이런 뉴스는 조중동에 나지 않는다는 거 절대로.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결의 경향만 볼 게 아니라 조중동도 봐야 뭐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조중동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결의 경향을 봐야 됩니다. 네. 그건 맞는 얘기인데 한결의 경향 보는 분들은 네. 굳이 조중동 안 봐도 됩니다. 이미 균형이 다 맞춰졌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을 왜곡하고 본인들의 그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침소봉대되는 이런 신문 그거 봐서 무슨 균형 감각이 생기겠어요. 예. 정신병생이야. 그렇습니다. 딱 지나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가끔씩 또 이런 신문만 보면요. 세상을 엉뚱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왜냐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도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라면 먹을 때 깔고. 라면 먹을 때 깔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예. 선물 고르시죠. 저는 티. 티. 예. 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삼성을 생각한다. 가져가시죠. 예. 선물을 막 또 예. 안겨. 예. 삼성을 생각한다. 하나 드려. 보세요. 예, 이거 보세요. 예. 아니 오늘 나오신 선물 너무 많이 받아가는 자, 그러면요. 피자 아까 하셨던가요? 네. 네, 하나 남은 거를 가져가세요. 네. 피자를 드리고. 피자를 드리겠습니다. 예. 피자. 선물 예. 빨리빨리 나눠 드리고. 자, 나머지는 네. 다 가져가기. 나머지 다 가져가기. 예, 이걸로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몰빵으로 한번 퀴즈 마지막 퀴즈 나가봅니다. 네. 5번 문제입니다.
이른바 회피어나 동영상을 올린 누리꾼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소했습니다. 이 네티즌과의 인터뷰가 한겨레 21에 실렸습니다. 네티즌의 인터뷰 답변 내용이 헤드라인으로 채택됐는데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찍지마 성질 뻗쳐서 XX 2번 인터뷰는 지금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3번 나는 유인촌 씨가 장관인 줄 몰랐다. 4번 장관님 제가 한 번 안아드릴게요. 용서하세요. 5번 장관님을 거부한 김연아가 좌파임을 고발하려고 올린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일단 3번 하겠습니다. 오, 이 기사를 내가 보진 못했습니다. 예. 보진 못했는데 예. 정말로 몰랐다는 겁니까? 작년 10월에 제대를 했는데 유인촌 씨가 장관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한 방을 더 먹인 겁니다. 이거는. 예. 이분은 진정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욕 시키지 않습니까, 애기들? 목욕물 버린다고 애기까지 버린 우를 범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비유를 쓸 정도인데 유인촌 장관을 몰랐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어떤 그 해안이 있는 거다. 이 정권은 알 필요가 없다. 아는 게 인정하지 않는 건지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예. 아주 멋진 청년의 그 인터뷰 내용이 한겨레 21과의 인터뷰긴 한데 우리 한겨레 한이 TV의 허재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꼭 한번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은 김연아가 우리나라의 선수야.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해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막 이거 했던 그 사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그 있었던 사진이 실린 기사의 댓글을 보니까 말이죠. 어이 대통령님 출세하셨네요. 김연아하고 밥도 먹고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유인촌 장관 이렇게 안아서 예쁘다고 아마 이렇게 이마에 뽀뽀를 해주거나 그러고 싶었겠죠. 네. 김연아 선수가 이제 그거를 이제 어색해서 갑자기 아저씨가 달려드니까 밀쳐냈는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장미란 선수가 올 9월에 역도 세계 선수권 대회 터키 갔다 옵니다. 그때 공항에 나가셔서 장미란 선수에 의해서 포옹을 당하면 그럼 장미란 선수가 들어서 막 풍차 돌리기를 하면서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미란 선수 때는 안 나올까요? 유인촌 장관이? 그때만 나오고 이때 안 나오면은 동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동계 장관이에요. 자, 그러면 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못 받으셨죠? 받았습니까? 그럼 나머지 다 몰아서 우리 선물이 뭐 그렇다고 싸거나 뭐 가치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한 뜻으로 선물을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극표가 한 10장인데 다 드려요. 주변 지인들이나 아니면 저기 직원들에게 쭉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머니 플랜도 하나 더. 나를 잘 골라야 돼. 나를. 아이고 오늘 아주 싹쓸이를 하셨습니다. 자, 우선 오늘 또 지난주 시청자 퀴즈 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골랐습니다. 지난주 시청자 퀴즈 문제가 이거였죠. 명진 스님을 모른다던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998년 자신의 지역구인 과천 행사에서 명진 스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됐죠. 그때 흰천으로 가려진 현판의 글씨에 뭐가 새겨졌으면은 좋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여쭤봤는데 말이죠. 채택된 답변입니다. 너무 심심한 답이라 그렇지만 열혈 시청자임을 드러내고자 답을 올립니다. 그 현판에는 우측 통행이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너무 좌파를 싫어하니까 우측 통행. 정치에 별다른 견해가 없던 제가 요즘 주변 사람들에게 시사 소식통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어디서 듣냐면서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 시사장학 퀴즈 덕분입니다. 건투를 빕니다라고 하셨고요. 네, 이분 최모 씨입니다.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 다시 한번 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을 생각한다와 연극 낫병동의 매미들 관람 티켓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청자 퀴즈 함께 하시죠. 시청자 퀴즈입니다. 천안함 사고가 노무현 정부 때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해 이른바 조중동의 예상 헤드라인을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일단 이건 하나 나왔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이건 일단 하나 나왔을 것 같고. 서해안에서 함정 쪼개질 때까지 노무현은 뭐했나? 예. 어디서 뭐했나?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마디씩. 덕분에 오늘 큰 용기를 내서 나오긴 했는데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돼서 다시 한번 방송을 하게 될 때는 선글라스를 벗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절이 오면요 저희 방송이 없어질 것 같아요. 네. 자 한마디 주시죠. 저도 여기 나온 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꼭 나오고 싶었거든요. 첫 회부터 여태까지 쭉 봤습니다. 쭉 봤는데 봤던 걸 또 보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는 이건 딱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좋은 방송이다. 이게 공중파로 간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공중파로 갈 수도 있군요. 이 네. 프로그램을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